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여러분의 계좌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미국 ETF 탑5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가올 2026년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가 AI 가능성에 베팅하던 시기였다면 2026년은 실질적인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목석 가리기의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부족이 심화되는 에너지 절벽 현상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성숙해짐에 따라 중소형주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ETF는 글로벌 AI 주식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AIS입니다. 이 상품은 비스타 쉐어즈에서 운용하며 2024년 12월 3일에 상장된 비교적 신생 ETF로 AI 인프라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현재 운용 규모는 약 1,500억 원 수준이며 총 수수료는 0.7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IS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면 AI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7.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론, 폭스콘, TSMC, 엔비디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버티브, 지버노바와 반도체 설계의 AMD 등 AI 구동을 위한 필수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인프라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성장성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AI 인프라 시장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26%라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472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34년에는 약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AIS의 실제 성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본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21% 상승할 때 AIS는 무려 57.6%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사한 테마의 다른 ETF들과 비교해도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2026년에도 훌륭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ETF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SMH입니다. 2011년에 상장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ETF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운용 규모는 약 54조 원에 달하는 거대 ETF이고 바네크에서 운용하며 0.35%라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SMH의 구성 종목은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21.1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10.27%를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브로드컴, ASML, 램리서치 등 설계부터 제조 장비까지 반도체 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SMH는 장기 투자 시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는 상품입니다. 지난 5년간의 총 수익률을 보면 QQQ가 103% 상승하는 동안 SMH는 250.9%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과 3년 수익률 또한 나스닥 지수나 유사 ETF인 SOXX를 꾸준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반도체 섹터의 강력한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ETF는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ELFI입니다. 2025년 4월에 상장된 이 ETF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10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프스에서 운용하며 총 수수료는 0.5% 수준이고 현재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ELFI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력 공급과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인 PG&E와 PPL을 비롯해
구리 등 원자재 관련주인 프리포트 맥로란, 텍 리소시즈 등이 주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1% 내의 비중으로 100개 종목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전력 인프라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폭증하는 수요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사이에 불균형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연결되기까지 대기 시간이 현재 최대 5년에 달합니다. 또한 변압기 등 필수 설비의 인도 기간도 최대 24개월까지 늘어난 상황이며, 2030년까지 미국의 피크 전력 수요가 166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뉴욕시 15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근 수익률 추이를 알아보면 ELFI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6개월간의 수익률은 11.6%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인 QQQ의 12.8%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산업재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기에 수익률이 엄청 뛰어나지는 않지만, 전력 수요 급증 시대에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기록해 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ETF는 미국의 리쇼어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형주 투자 ETF인 AIRR입니다. 이 ETF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90%를 중소형 산업재로, 나머지 10%를 지방은행으로 구성합니다. 2014년에 상장되어 약 9.6조 원의 규모를 자랑하며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AIR이 담고 있는 종목들은 미국의 실질적인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업들입니다. 물류기업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를 필두로 컴포트 시스템즈, 메스텍 등 미국 내의 공장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 시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경기보다 미국 내부의 경기 흐름과 정책적 투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IR 투자의 핵심은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수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을 제외함으로써 기술주 위주의 시장 변동성에서 한 발 벗어나 있으며, 미국 내의 공장 건설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AIR의 경우 성과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난 5년간의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203.2%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QQQ의 104%와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IWM의 37%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내수 시장의 강력한 성장세가 중소형 산업재 기업들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ETF는 자산 배분의 필수 요소인 금에 투자하는 IAUM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0.09%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입니다. 2021년에 상장된 이후 약 8.9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금 실물에 투자하면서도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최적의 대안입니다. IAUM의 수익률을 알아보면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66%로 QQQ의 21%를 크게 앞질렀으며, 3년 수익률 또한 138%에 달해 대표적인 금 ETF인 GLD보다도 소폭 우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성숙해지는 시기에 자산의 안전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6년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미국 ETF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AI 인프라의 실질적인 수혜를 담은 AIS, 반도체 산업 전체의 장기 성장을 책임질 SMH,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ELFI, 미국 내수와 리쇼어링 흐름을 담은 AIRR, 그리고 금리 인하와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IAUM까지, 각각의 ETF는 성격은 다르지만 함께 구성했을 때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단기 테마를 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산을 선별해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ETF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궁금한 ETF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